네, detail.jsp 그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지금 댓글 목록을 보여주기 위한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JSP에서 UI로 추가한 부분은 댓글을 추가하는 양식과 그 다음에 댓글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 div를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했었던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 요청을 그냥 바로 보내버렸어요. 도큐먼트가 ready가 되면, 도큐먼트가 준비가 되면 제이슨 요청을 그냥 바로 보내버렸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바로 요청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보시면 localhost 8181 ex 2번 replies all 1번 하고서 요청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약간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을 정의하실 때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용하죠. get, all, replie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function get all replies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ajax 호출하는 부분을 함수 내부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어디서 끝나는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펑션을 정의를 하고 펑션의 바디 안쪽에서 ajax 요청을 보내는 코드를 만들어주면, 자, 이 get all replies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호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건 함수를 정의만 한 거지, 함수를 선언만 한 거지, 함수를 호출한 부분은 없죠. get all repli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적은 없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볼게요. 에러가 안 뜨죠. 에러가 안 떠요.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가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보세요. 네트워크에서 보시면 여기에 replies 1번이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함수를 만들기만 했고 그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get all replies 이렇게. 얘가 뭐냐면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함수를 선언하는 거고 여기가 실제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새로 고침하시면 아까 처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뜨죠. 404라고 하는 에러가 이렇게 떠요. 그렇죠? 404라고 하는 에러가 뜹니다. 404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청하는 컨트롤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고. 자, 일단 그러면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는 것까지는 했고, 일단은 데이터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받는 것까지를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get 방식의 replies all 1번이라고 하는 요 값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패키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패키지는 전부 다 어디다 만들고 있었냐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보드와 관련된 기능들은 보드 컨트롤러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에 관한 컨트롤러는 유저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었어요. 자, 이번에 같은 패키지에서
같은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댓글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reply, 그 다음에 REST 방식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REST controll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rc 메인 자바 폴더 밑에서 이 as spring ex2번 컨트롤러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서 reply REST controll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inish 하시고요. finish 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어노테이션은 뭐냐면 컨트롤러였었어요. 컨트롤러. 자, 그런데 지금은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REST 컨트롤러. 이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뭐냐면 REST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트롤러다 라는 얘기고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응답이 이 컨트롤러 메서드들이 리턴하는 값은 원래 UI를 JS 뷰를 찾기 위한 문자열로 사용이 되죠. 원래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들은 뷰를 찾기 위한 값들로 이용이 되는데 여기 있는 메서드들은 REST 컨트롤러들은 리턴하는 값이 컨트롤러 메서드들이 리턴하는 값은 밑에다 쓸게요. 컨트롤러 메서드들이 리턴하는 값은 뷰를 찾기 위한 문자열이 아니라 실제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 전달되는 데이터들.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데이터.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이 뷰, 다시 얘기하면 JSP를 찾기 위한 문자열이 아니고 응답으로 리스판스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다. REST 컨트롤러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쓸까요? REST 컨트롤러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들은 REST 컨트롤러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들이 리턴하는 값은 뷰를 찾기 위한 문자열이 아니라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들이다. 이게 일반적인 컨트롤러와 다른 점. 그래서 여기서는 REST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노테이션은 뭐냐면 리퀘스트 매핑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밸류 속성 줄 거고요. 밸류 속성은 replace. 댓글을 검색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전부 다 replace로 시작을 할 거예요. 컨텍스트 루트 밑에서. 그래서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서드들은 전부 다 replace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거 클래스를 정의를 좀 할게요. private static final 로거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거 팩토리 이용하시면 되죠. factory.get 로거 reply REST controller.class. 로그 출력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서비스 객체를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어떤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할게요. response entit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response entity. 여기에 int 아니에요. 여기는 다시 리스트. 이따가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reply. 리스트는 java.util.list고요. 그 다음에 reply는 우리가 만든 모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reply 타입의 원소들을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어레이 리스트가 혹은 링크드 리스트가 리스폰스 값으로 리턴되는 그런 어떤 클래스를 메서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전체를 다 읽어와야 돼요. 모든 그 댓글들을 전부 다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read, all, reply,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에러는 없어야 되니까 일단은 return null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를 request 매핑을 주는 거예요. request 매핑을 주고요.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청 주소죠. 요청 주소가 replies 밑에 아까 보냈던 거 생각해 보세요. detail.jsp에서 보냈던 거 생각해 보면 컨텍스트 루트 밑에서 replies라고 보냈고 그 다음에 all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all 다음에 숫자가 더 붙었죠. all 다음에 숫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ll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replies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all이고요. 자,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이 밑에 비에노가 있는 거예요. 글번호가 있는 거예요. 글번호. 이 글번호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청 방식이 get 방식인 거를 처리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는데 변수를 뭐라고 선언할 거냐면 여기에서도 제가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어떤 어노테이션 사용할 거냐면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name 속성을 주시면 돼요. name을 비에노. 타입은 클래스 타입으로 쓰셔야 돼요. 인티저, 비에노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게 리퀘스트 URL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리퀘스트 패스예요. 리퀘스트 패스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리퀘스트 패스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은 비에노다. 제가 이거를 비에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제가 만약에 그냥 NO라고 했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NO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BNO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름을 BN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요청 주소를 분석하는 거는 누가 분석을 해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제일 처음에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림 생각을 해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최초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최초 요청은
누가 분석을 하냐면 프론트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이 제일 처음 그 요청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청 주소가 무엇인지, 요청 방식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이 요청 URL과 이 요청 방식을 처리하는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호출해 준단 말이에요. 컨트롤러는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얘가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댓글의 목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몇 번 글에 대한 댓글이냐라고 하는 그 게시글 번호만 알아냅니다. 게시글 번호는 요청 주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요청 주소가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청 주소 안에 들어있는 변수다. 그래서 pass variable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pass variable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가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부분이어서 여기를 그냥 BNO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앞뒤로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중괄호로. 자, 로그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로그.info 로그.info 하고서 문자를 출력을 해볼게요. read all replies 메서드가 호출이 됐는데 BNO가 몇 번이 전달이 됐는지 BNO 요 BNO 값 여기 있는 인티저 값을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실행이 돼야 돼요. 앞에 있는 게 테스트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다시 게시판 메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게시판 메인으로 가볼게요. 아직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자, 제가 1번 글을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까 404 나오던 게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개발자 도구에서는 계속해서 네트워크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고 하는 요청이 XHR, XML, HTTP, 리퀘스트. 이거 AJAX에서 사용하는 리퀘스트 타입이잖아요. 그죠?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200이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예요? 정상 응답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정상 응답이. 그래서 여기 콘솔 창에 보시면 출력되는 게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서버 쪽의 내용 볼까요? 서버 쪽에. 자, 서버 쪽에서 reply rest 컨트롤러가 호출이 됐어요. read all replies 메서드 호출이 됐고 BNO 몇 번? 1번. 우리가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을 했을까요? 여기에서가 replies all 제가 1번 글 클릭한 상태였었죠. 1번 글을 클릭한 거였기 때문에 숫자 2를 붙여가지고 요청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달된 데이터가 응답이 온 게 뭐가 왔어요? 널이 왔잖아요. 응답이 온 게 널이니까 콘솔창에 찍히는 게 여기에 널 아무것도 찍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게시판 메인으로 가볼까요? 2번 글 클릭해 볼까요? 2번 글. 자, 어디로 요청 보냈죠? 2번으로 요청을 보냈죠. 그죠? 자, 여기 메서드 한번 보세요. read all replies에서 BNO가 몇 번이 전달됐는지. 2번이 전달이 됐죠. 맞아요? 다시 게시판 메인 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1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141번 글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AJAX 요청이 몇 번으로 갔어요? 141번으로 갔죠. 그렇죠? 전체 요청 주소가 replies all 141 요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replies all
이 자리에 뭐가 왔냐면 141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 나한테 인티저로 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넘겨주는 거죠. 패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이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하고는 다른 거예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 쿼리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요청 주소 다음에 요청 패스 다음에 여기까지가 패스잖아요. 패스 다음에 물음표가 나와요. 물음표가 나오고 파라미터 이름, 밸류, 그 다음에 end, 또 다른 파라미터,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요청 파라미터예요. 이거는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요청 파라미터가 아니죠. 질의 문자열이 아니에요. 뭐에 포함이 된 거예요? 패스에 포함된 거랍니다. 패스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패스에 포함된, 근데 그 패스가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 되게 많아요. 보여드릴까요? 다음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이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IT 기사로 볼까요? 조금 바뀌었. 자, 클릭해 보시면요. 뉴스 기사 좀 볼게요. 여기에 쿼리 스트링 없어요. 쿼리 스트링 없어요. 그죠? 뒤에 얘 보세요. 얘가 어떤 숫자예요. 어떤 코드 값이에요. 코드 값. 이게 리퀘스트 패스 안에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요런 값을 전달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도 숫자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비슷할 거예요. 뭐 2020년 2월 8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앞쪽 날짜 부분은 똑같을 건데 뒤쪽에 있는 숫자가 달라졌을 거예요. 6652, 665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옆에 다른 거 볼까요? 여기는 5613, 5613 이렇게 되죠. 이렇게 패스 안에 앞에까지는 다 똑같은데 뒤쪽에 어떤 숫자나 이런 변수처럼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패스가 바뀌어버려요. 패스가. 이런 거를 스프링에서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패스 베리어블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뒤쪽에 여기까지를 잘라내고 제일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을 인티저 BNO에다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패스 베리어블 되게 중요한 어노테이션 중에 하나예요. REST 컨트롤러와 함께 REST 컨트롤러 방식에서는 이 패스 베리어블이 파라미터에서 종종 사용이 돼요. 종종.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목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목록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 거죠. 리스트, reply 얘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reply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reply 서비스에서 read 그리고 BNO 넘기면 뭐 전체 읽어주는 뭐 아니면 뭐 select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넣는 거냐면 response entity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실 때는 어떻게 넣으시면 이거는 이따가 치고요. 이따가 만들 거고. 네. response entity 그 다음에 list reply 여기를 entity라고 할까요? entity
생성을 하는 거예요. new response entity 하고서 생성자 호출하는 거예요. 생성자 호출하고 죄송해요. 변수 있어야 되죠. 변수. reply list 이렇게 하고 여기를 reply list 그리고 뭐가 더 추가가 되면 되냐면 http status.ok라고 하는 것까지를 넣어서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무엇을 리턴하면 되냐면 entity를 리턴합니다. 요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아직 이거는 에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해야 될 일은 댓글 전체 목록을 찾아서 서비스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호출해서 서비스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해당 글 번호에 DNO의 모든 댓글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게 리스트가 작성이 됐겠죠? 작성이 됐으면 그 작성된 리스트를 댓글 리스트를 리스폰스 엔터티 객체에 넣어서 리스폰스 엔터티 객체에 넣어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어디로? 클라이언트. 이게 전송하겠다는 뜻이에요. 리스폰스 엔터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 리스폰스 엔터티 객체를 전송하겠다. 예. 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이 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 요 안쪽만 보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리플라이드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폰스 엔터티라고 하는 객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뭐냐면 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 얘가 실제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서비스 패키지를 보면 보드와 유저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는데 리플라이에 관련된 서비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new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하나 만들까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reply servic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는 스프링 src 메인 자바고요. 패키지는 Azure Spring EX02번 서비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은 reply service라고 할게요. 네, reply 서비스 이건 인터페이스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 거는 무엇을 리턴하는 거를 만들어 주면 되냐면 java util.list reply Azure Spring EX 도메인 reply를 리턴해주는 아까 메서드 이름 뭐라고 했었냐면 select라고 했었죠. select라고 했었고 int 타입으로 DNO가 있는 이런 메서드를 정의를 했었죠. 그쵸? 네. BNO를 넘겨주면 그 댓글들을 검색해서 리스트
댓글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메서드. 자, 이거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보고요. 자, 저장 먼저 할게요. 컨트롤러에서 에러를 없애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없는 거니까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입받겠다. auto wired. private 무슨 타입? reply 서비스 타입.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러는 다 끝났어요. 컨트롤러는 서비스 객체를 의존성 주입을 받아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만 하겠다. 호출하면 이 메서드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레이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어레이 리스트를 response entity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리턴을 해주겠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제이슨 문자로 넘어가게 돼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시면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비스에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reply service imple이라고 할 거예요. 폴더는 src main java, 패키지는 edu.spring.ex02번.service, reply service impl 이렇게 만들. reply service impl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일단 finish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잊어버리기 전에 얘는 컴포넌트예요.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컴포넌트 서비스 타입이니까 서비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자동 주입이 되는 거예요. 자동 주입이 되는 거고, 자, 얘는 구현을 해야 돼요. 무엇을 구현을 해야 되냐면 reply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 돼요. 아직 메서드가 구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구현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로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출력하기 위해서 private final logger 클래스 로거 팩토리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죠. reply service impl class.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림 생각해 보죠.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주입을 받으면 되고 서비스는 무엇을 주입을 받으면 되죠? 뒤에 DAO를 주입받으면 되잖아요. 주입해 주세요. 뭐예요? auto wired. 타입 뭐라고 쓰면 될까요? reply DAO라고 쓰면 되죠. reply DAO. 댓글 DAO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댓글 DAO를 자동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동으로 넣어주세요. 우리는 이거는 어제 완성시켰어요. 어저께 완성시켰고 그 다음에 그 JUnit 테스트로 그 동작이 제대로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했어요. 확인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할 일은 로그만 출력해 보면 돼요. 이제 select가 호출이 됐다. 여기서 BNO가 얼마가 전달이 됐다. 그래서 BNO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여기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reply DAO.with BNO 이걸로 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제 만들었었던 녀석들. 자, 이제 서버 쪽에서 할 일은 끝났어요. 서버 쪽에서 할 일은 끝났고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일들이 끝난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가 AJAX 요청을 보냈어요. AJAX 요청을. 그 AJAX 요청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프론트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아서 그 패스 베리어블을 분석을 했어요. 패스 베리어블을 분석을 해서 누구한테 넘겼냐면 컨트롤러 메서드한테 넘겼어요. 그러면서 비에노 1번에 대한 댓글이다. 뭐 비에노 2번에 대한 댓글이다. 비에노 3번에 대한 댓글이다. 이렇게 패스 베리어블을 얘가 분석을 했어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래서 컨트롤러가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든 게 뭐예요? 서비스예요. 얘가 서비스를 호출을 한 거예요. 서비스는 누구를 호출한 거예요? 서비스는 다오를 호출을 한 거예요. 다오는 마이바티스 이용해서 무엇을 했죠?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를 넘겼어요. 얘가 리스폰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AJAX는 HTML을 만들지 않아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뷰까지 갔다 오지 않아요. 원래는 컨트롤러가 리턴하면 뷰로 갔다가 HTML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어요. 이 과정 없이 어레이 리스트 자체가 리스폰스로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코드가 뭐냐면 컨트롤러에 있었던 이거예요. 리스폰스 엔터티예요. 리스폰스 엔터티. 이해되십니까? REST 서비스의 특징은 AJAX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이 HTML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JSON 문자열이나 혹은 XML과 같은 어떤 특정 파일 포맷 형식으로 응답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내려왔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죠. 아마도 여기가 서버가 재시작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시판 메인 먼저 갈게요. 아직 로그인 상태 그대로인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번 글 클릭해 볼게요. 1번 글 클릭하면 콘솔 창에 뭔가가 찍혔나요? 브라우저의 콘솔 창. 거기에 이런 게 보이나요? RNO 21번, 알텍스트, 다오 테스트, 유저 아이디, 레그 데이트, 비에노 이런 내용 보이나요? 1번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려있더라는 얘기예요. 리턴된 게 리스트가 리턴이 됐어요. 리스트 안에 뭐가 있어요? 객체가 있어요. 이거 뭐죠? 제이슨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대괄호.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표현하는 방법이 중괄호. 오브젝트 안에 프로퍼티 네임, 프로퍼티 네임, 프로퍼티 네임.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리스폰스 엔터티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콘솔 창에 찍은 것 뿐이죠. 자, 로그를 출력된 걸 보면 reply 서비스 이거 하기 전에 reply REST 컨트롤러가 호출이 됐어요. REST 컨트롤러가 호출이 됐고 서비스의 select가 호출이 됐고 다오의 read가 호출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어저께 테스트했었던 SQL 문장들. 그래서 1번 글에 대한 댓글이 리턴이 됐고 다오가 서비스한테 리턴해주고 서비스는 컨트롤러한테 리턴을 한 거예요. 컨트롤러는 그 어레이 리스트를요.
이게 되게 지금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레이 리스트를 리스폰스 엔터티라고 하는 거에 그냥 넣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거를 리턴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이슨으로 변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그냥 넣은 건데 제이슨으로 변환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신기하게 제이슨 문자열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이 된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에서 전송이 되니까 뭐가 호출이 됐겠어요? get JSON AJAX 요청 보낸 게 여기잖아요. 여기가 AJAX 요청을 보냈고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왔으니까. 응답이 왔으니까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콜백 함수에서 무엇을 했냐면 데이터를 출력을 했어요. 콘솔 창에다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다 출력을 한 거죠. 출력을 해보니 제이슨 문자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 도구에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리스폰스 부분을 직접 보시면 돼요. 대식을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고 리스폰스 부분을 보세요. 리스폰스 부분을 보시면 네트워크 요청 1번 리스폰스 만들어진 게 문자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 어떻게 됐다? 리스폰스로 전송이 됐다는 얘기. HTML이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런 문자열이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자바스크립트 표현 방식 그대로죠. 배열인 경우에 대괄호로 시작하고 오브젝트인 경우에 중괄호로 시작하고 오브젝트 안에서는 프로퍼티, 밸류, 프로퍼티, 밸류를 프로퍼티와 밸류는 콜론으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밸류 한 쌍과 다른 프로퍼티 밸류를 구별할 때는 콤마로 구별하고 이게 정확하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JSON.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 form.xml 파일이 있을 거예요. form.xml 파일에서 요건 한번 열어볼게요. form.x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가 추가를 해드렸던 그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dependencies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기에 주석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자바 객체와 제이슨 문자열 사이의 변환을 담당한다. 자바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혹은 제이슨 문자열을 자바 객체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잭슨 데이터 바인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를 사용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잭슨 데이터 바인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턴해준 리스폰스 엔터티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을 한 거예요. 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러로 갈게요. form.xml 파일에서 잭슨 데이터 바인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턴하는 리스폰스 엔터티를
컨트롤러에서 리턴하는 건 누가 받아요? 컨트롤러에서 리턴하는 건 디스패처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이 받잖아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잭슨 데이터 바인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턴하는 리스판스 엔터티 객체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무엇으로 변환한다? 제이슨 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거 되게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JSP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하려고 했으면 잭슨 데이터 바인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거나 또 구글에서 GS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어레이 리스트를 JSON으로 변환하는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직접 작성된 문자를 리스판스로 보내주는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누가 다 담당하고 있냐면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블릿이 단독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얘도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폼.xml. 네, 자, 그래서 서버 쪽에서 할 일은 끝났고요. 이제 디테일에서 전달받은 녀석을 화면에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요 그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